이건 이렇게 소통하자, 언제까지 보고해달라, 이런 식으로 업로드해달라 라는 식의 기준을 정리하면 결국은 그 결론이 뭐냐, 저 사람은 진짜 일 잘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읽어보고 여러분 편에서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오늘 형편분의 사연은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경우인 것 같아요. 이 실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실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님. 저는 국내 제조업 중견기업에서 회계 세무 직무를 하고 있는 직장생활 1년 10개월 차 사원입니다. 요즘 들어 새로 받은 업무를 배우고 해나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들을 자주 저지르고,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들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저지르는 등 제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영님의 영상을 자주 보면서 3년차까지는 신입이기에 배우려는 자세를 매일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업무 노트나 포스트잇에 바로 적어두고, 제 담당이 된 새 업무를 전임자에게 배울 때면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적어두고 그것을 다시 업무 노트에 정리하며 복귀하곤 합니다. 그런 업무를 할 때면 실수를 꼭 하게 되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 혼자 피해보고 혼자 힘으로 만회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 사수 혹은 다른 팀에도 영향이 갈 때면 너무 죄송스럽고 제 스스로가 한심하기만 합니다. 특히 제 사수는 정말 일을 잘하고 성격도 좋아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직장 선배인데, 제가 자주 질문하고 실수를 하게 되어 본인의 일만으로도 바쁜 사람을 더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매일 얼굴을 볼 면목이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습니다. 매일 긴장하며 이 팀에, 이 회사에 누가 되지 말자며 다짐하고, 사무실을 들어서는 마음과는 다르게 맡은 업무마다 실수투성이인 제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직원이 될 수 있을지 자신감도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한 멘탈과 함께 일잘러의 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요? 갈수록 출근이 두렵고 피하고만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거나 새로운 일을 맡으신 분들 대부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영업부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무리 일을 해도 계속 누락이 생기는 거예요. 한 시간이 멀다 하지 않고 계속 실수를 해서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 혼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고객이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제가 뭐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저희 매장주가 손해를 보고, 제가 뭐 하나 잘못해서 저희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매출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자괴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형편분은요, 굉장히 좋은 태도를 갖고 계신 겁니다. 실수를 하고 나서도 그것을 그냥 짜증나는 정도로만 바라보고 개선의 여지를 안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나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까라는 접근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성장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실수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이 실수라는 것은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을 패치받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일들을 내가 잘 정리하고 적응하기까지의 시간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실수할 때마다 이런 사이드 이펙트로 영향을 주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죠.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없앤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찾자면 또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솔루션을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정말 단순하게 누구나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것도 안 해보고 실수가 반복된다라고 울상지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프로세스 재설계라는 다소 어렵지만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요, RV라는 겁니다. RV는요, 리뷰의 약자예요. 리뷰가 뭐예요? 다시 돌아보는 거죠. 내가 했던 일들, 내 환경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어떤 것들을 고쳐야 될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형편분은 사연에서도 이미 꼼꼼하게 메모도 하고 복기도 하고 이걸 계속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것은 지금 적고 있는 내용들이 뭔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리뷰를 위해서는요, 일단 기록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업무를 어떻게 했고, 어떤 순서로 했고, 얼마나 시간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주로 실수를 하는지를 그 기록물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자주 하는 실수, 반복되는 실수가 어떤 패턴인지를 안다면 그 동일한 실수로 들어갈 때 좀 더 긴장할 수 있겠죠. 좀 더 신경 쓰고, 여기서 내가 꼭 실수했는데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잘러의 도구죠. 타임 트래커를 한번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예시로 보여드릴 거는 프로 데일리 버전이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업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고객사의 미팅에 한 30분 늦었어요. 그 실수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꼭 타임 트래커 쓰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나름의 도구나 여러분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원래 9시에 출발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9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동을 했고, 자, 이때부터
컨설팅 미팅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이동을 해서 또 프로젝트 미팅을 했죠. 그랬을 때 제가 실수가 일어났던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칸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 맨 끝에다가 실이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컨설팅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프로젝트 미팅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 하나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 하나의 실수를 하나씩 분석해 보는 건데, 이때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기준점을 드릴게요. 실수가 일어나는 반복되는 꼭지점이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 관점으로 볼 겁니다. 첫 번째, 사람. 누구 때문에 이 실수가 일어난 건가?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예요. 세 번째는 소통. 자, 이 세 가지 꼭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누락했길래 실수가 생겼는지를 한번 피드백해 보는 거예요. 맨날 새벽에 일어나는 제가 오늘은 왜 9시 반에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람이 나옵니다. 제 딸이죠. 라엘이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저를 못 자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일단 늦게 잤고, 저는 지난주까지 중동 순방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아직 시차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어. 그 늦게 일어난 거죠. 첫 번째 사람은 제 딸이었습니다. 자, 그럼 프로세스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제가 알람을 해놨거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알람을 일단 안 맞추는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었죠. 두 번째, 아침에 저를 깨우는 스태프들의 전화가 4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됐을 텐데요. 저는 밤에 핸드폰을 안 보려고 핸드폰을 의도적으로 다른 방에서 충전을 시켜요. 거기에다가 핸드폰을 또 진동으로 해놨거든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제가 괜히 그 소리 때문에 또 핸드폰을 만질까봐 일부러 이걸 꺼놨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알람 체크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이 프로세스만 있었어도 오늘 아침 같은 일은 없었겠죠. 자, 마지막으로 소통.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끝난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소통이 안 되면 우리 집으로 와서 나를 깨워야 된다 라는 소통을 사전에 고지할 수 있었겠죠. 제가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라면, 그리고 반복되는 실수가 있더라도 이런 포인트에서 사람을 건드릴 건지, 프로세스를 바꿀 건지, 소통을 바꿀 건지 셋 중에 하나씩만 바꿔도 대부분의 실수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실수를 반복해서 분석하다 보면요, 사람이 똑같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프로세스가 문제인 경우가 있고, 반복돼서 누락되는 소통이 있어요. 이거는 좀 더 본질적으로 터치를 들어가줘야 됩니다. 적어도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실수를 누락하고 방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아주 단순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RV 방법, 이 간단한 상황 분석 방법은요,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여러분의 상황에 실수가 몇 번이나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좀 더 분석을 한다면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꼭 한번 적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하라고 만든 게 타임 트래커입니다.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타임 트래커를 가지고 활용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마침 내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할인까지 해드린다고 하니까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꼭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식을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 나름의 해결 방식 또는 이게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거 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뭔가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의문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 해야 되는 방식이 뭐냐? 프로세스 재설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실수를 반복할까? 실수의 대부분은 누락이죠. 왜 누락을 시킬까? 이거는 큰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라는 것 자체가 프로세스의 조합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방법, 기준, 타이밍 이런 걸 정리해 놓은 게 업무 매뉴얼이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가 프로세스인데, 그 프로세스를 내가 기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도라든지 이 다음에 어떤 후속 공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채로 내가 담당한 프로세스에 국한해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누락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큰 그림 설계를 내가 다시 하고 내 입장에서 전체에 어떤 부분들이 빠졌는지, 어떤 것들을 보강해야 될지를 다시 설계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짜놓은 순서나 남이 짜놓은 기준들을 따르다 보니까 당연히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업무 매뉴얼을 읽어보고 JD를 읽어봐도 그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 경험을 했던 사례가 채용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였는데요. 그룹 본부에서 각 사업부, 계열사의 채용 담당 업무를 다 조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제가 소통에다 담당자만 20명이 넘고 계열사만 해도 10군데가 넘어요. 그 사람들의 채용 TO 다 수합하고 정리하고 또 면접 기록, 또 서류 평가 기준 이런 걸 막 조율하다 보니까 너무 정보의 양이 많고 심지어 그냥 누락시킨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실수를 몇 번 반복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 입장에서 이 모든 사업부들의 채용 프로세스를 다 담을 수 있도록 재설계를 해버려야겠다. 그래서 기존에 짜놨던 프로세스 말고 제 입장에서 하나하나 다시 설계를 했어요. 담당자들 한 명씩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프로세스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다 면담을 했더니 나름 답답했던 내용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씩 정리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었더니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더 힘을 써야 되는지를 제가 액센트를 줄 수 있게 됐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세스에서 제가 제일 전문가가 됐던 거죠. 사실 전문가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 업무를 기획해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최단거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인 거거든요. 자, 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다 보면 굉장히 유익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줄 수 있어요. 이 업무 매뉴얼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순서나 방법을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 둔 겁니다. 이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의 기획력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매뉴얼을 그냥 띡 하고 던져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잘 되려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내가 교육팀이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좀 더 쉽게 하고 저 사람들과 좀 더 쉽게 일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대단하거나 거창한 게 아니라 미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험이 생기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의 기준, 이건 이렇게 소통하자, 언제까지 보고해달라, 이런 식으로 업로드해달라 라는 식의 기준을 정리하면 결국은 그 결론이 뭐냐, 저 사람은 진짜 일 잘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면 나도 쉽게 일이 끝나거든.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리고 또 불만은 제일 많죠. 근데 일잘러는 그 모든 걸 그냥 내가 끌어안고 모두가 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거. 그때 실수 정도가 아니라 실수를 뛰어넘는 일몬러에서 일잘러로 완전히 성장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거나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일에 딱 국한된 것. 자,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저는 실수는 실패의 어머니라고 봐요. 자,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학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실수 때문에 미안하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순간입니다. 그게 더 최악은 뭔지 아세요? 실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한두 번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교훈을 얻고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또 그 사람들조차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수 자체에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커리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것을 더 잘 기획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학습의 도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 형편분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여러분만 갖고 계신 게 아니니까요.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의 편에 서 있는 인사팀장으로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호였습니다.